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시 읽어주는 밤의 최종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티저 영상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지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시 읽어주는 밤이 아니라 소설텔링 방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새벽편지 티저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성중 작가의 국경시장으로 떠나볼까요? 국경시장의 작가 김성중 씨는 2008년 신인문학상 단편소설 내 이자를 돌려주세요를 시작으로 작가의 길을 밟게 됩니다. 작가는 평소 타인으로부터 글 쓰는 재능이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으나 소설을 쓰고 싶다는 의지로 2년 동안 내 이자를 돌려주세요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후 그녀는 소설집 개그맨 국경시장을 조설하며 작가의 정점을 찍었고, 최근에는 단편소설 상속으로 현대문학상을 수상받으며 문학인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었죠. 김성중 씨가 조설한 국경시장 속에는 상상력을 현실로 옮겨 환상과 오묘한 뒤틀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기억을 팔아야 하는 국경시장. 도대체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지의 세계 국경시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담배 한 대만 주시겠습니까? N국과 P국의 국경에서 수상하게 돌아다니다 잡힌 남자가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자는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다. 여기가 P국이라고요. 저는 분명 N국에 있었는데요. 남자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았다. 조사관 미스터 존은 이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남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국경시장. 저는 국경시장에 있었어요. 2주 후 남자에게서 보고서가 들어왔다. 경찰은 조의 부탁대로 남자가 쓴 종이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팩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선 떠오르는 것은 로나와 주코. 이 둘은 지금 없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은 달의 농간이었으니까. 용서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마다 적어두라고 했다. 현명하고 적절한 조언이었다. 막상 종이가 주어지자 남은 기억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이 정도의 기억으로 물고기 비닐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든 것은 메카데의 수상 방갈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메카데는 N국의 국경 근처에 있다. 그곳에는 느네카 강이 흐르고 있었고 유백색의 강을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남자는 12채의 방갈로에 묵고 있었고 그를 제외한 손님이라고는 주코뿐이었다. 주코와 대화를 시작하게 된 건 로나가 도착하면서부터였다. 여기서 만나네? 잘 지내? 똑같지 뭐. 언제 온 거야? 방금 왔어. 그녀는 등을 돌려 여전히 작은 배낭뿐인 전재산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가 머무는 방갈로로 따라왔다. 그는 다진 고기에 향초와 마늘을 넣고 노릇하게 구워낸 스테이크를 로나와 주코에게 대접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달빛 아래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타인이기 때문에 비밀을 나누는 것은 가능했으니까. 대화 중에 남자는 주코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함께 어울리기 꽤 재밌는 괴짜였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파티라는 괴물에 붙들려 있었다. 로나가 도착한 날 시작된 술자리는 그녀가 떠날 의사를 밝히고서야 막을 내렸다. 로나가 작별 인사를 할 때 남자는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 후 충동적으로 짐을 쌌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로나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온 건지도 몰라. 주코는 남자의 생각을 읽었는지 공감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운데에선 로나가 다정하게 팔짱을 꼈고 그들은 국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피국으로 갈 수 없었다. 날이 저물었고 관리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다시 걸어왔던 강을 따라 걸었다. 한참을 가도 마을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갈수록 길이 좁아졌고 주위의 풍경이 아까워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지도를 봐도 알 수 없으니 답답했다. 겨우겨우 걸어서 풀숲을 빠져나온 우리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을 발견했다. 로나가 주위에 식당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한 소년이 다가와 배에 타라고 손짓한다. 그들은 30분가량 배를 타고 한 강둑에서 내렸다. 마치 신장 같은 입구 앞에 환한 빛을 가리고 있던 문을 열자 엄청난 규모의 야시장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상인들은 골목을 빼곡히 채웠고 좌판 위의 물건들은 셀 수 없이 종류가 많았다. 그들은 먼저 밥을 먹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다. 식당은 사람이 적어서 비교적 쾌적했다. 문제는 계산이었다.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에 가자 식당 주인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달러는 맞지 않나 봐. 저 어이가 없네. 대신 피국의 화폐를 내밀어도 마찬가지였다.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누군가 대신 돈을 내어줬다. 우선 내가 낼 테니 환전해서 갚아요. 돌아보니 중국식 상의를 입은 남자가 기분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화폐를 물고기 비늘로 환전해야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주코는 환전소로 곧장 뛰어갔다. 환전소에 도착하자 환전상이 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 솥에서 물고기를 튀겨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익숙한 솜씨로 비닐을 훑어 주머니에 옮겨 담는 모습이 보였다. 어느 분이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로나와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 주코가 앞으로 나섰다. 손님께서는 언제 기억을 파실 건가요? 주코가 말을 듣고 당황하자 익숙하듯 환전상이 말을 이었다. 대개 첫 거래에서는 출생부터 두세 살까지의 기억을 팝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코는 알겠다며 커튼이 쳐진 방으로 안내되고 남자와 로나는 기다렸다. 5분이 지났을까? 주코는 우리가 앉은 소파로 걸어와 털썩 주저앉았다. 안에서의 일을 묻자 긴 의자에 누워서 이마에 오일을 바른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환전사는 물고기 2마리를 꺼내 기름에 튀기더니 비늘이 든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주머니를 건네받은 주코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희귀한 고가의 서적을 메곤 사더니 비늘은 금세 바닥이 났다. 로나는 주코를 지켜보다 문득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생각이 났다. 가만, 안 좋은 기억을 팔면 되잖아. 왜, 어때서? 어차피 도움도 안 되잖아. 로나는 신이 난 듯 환전소에 들어가 자그마치 절반의 기억인 20년을 팔아버렸다. 주코와 로나는 술을 마시며 비틀거리는 몸으로 골목에 있는 물건들을 사고 있었다. 보름달의 밝기는 절정에 달했고 그 빛에 조응하듯 국경시장 또한 거대하게 부풀었다. 로나는 남자에게 다가와 비늘 한 줌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길동무들과 헤어지자 비로소 시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남자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거리를 걸으며 시장을 구경했다. 그러다 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가지고 쓰던 가면과 매우 흡사한 가면이었다. 한동안 어딜 가나 가면을 들고 다녔지만 고무줄이 달린 귀 부분이 떨어지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이후로 영영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물건이 나타난 것이다. 놀랍게도 가격은 매우 비쌌다. 가지고 있는 비늘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남자에게는 인생에서 좋았던 순간이 아버지와 떨어져 살던 시절밖에 없으므로 남자는 자신의 유년을 팔 생각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기억의 일부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가면을 사고 난 다음에도 비늘은 꽤 많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그는 한 손에는 소세지와 한 손에 술을 먹고 마시며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때 골목 항복판에 유달리 인파가 북적거리는 것을 보았다. 원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목 없는 남자의 시체가 뒹구르고 있었다. 얼굴은 사라졌지만 그 옷은 알아볼 수 있었다. 식당에서 만난 남자가 입고 있던 중국식 상의였다. 순간 남자는 로나와 주코가 생각났고 미친 듯이 그들을 찾기 시작한다. 다시 모이기로 한 카페에 가봤지만 친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관광객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마침내 몇 개의 골목을 헤맨 끝에 뜻밖의 장소에서 로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 옆에 있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종이를 읽을 때쯤 나는 너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기억을 모두 팔아 이 가게를 샀거든. 충격에 휩싸인 남자는 그네를 두고 아직 빛이 남아있는 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신전 같은 문을 열고 빠져나온 남자는 강 항복판에서 물고기를 잡는 주코가 보였다. 주코를 부르고자 하는 그때 주코의 주위에 핏물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목격했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다. 조는 팩스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다. 그때 책상 옆에 있던 전화기 벨이 울렸다. 통화 내용에는 체포된 남자가 숨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억을 팔아 사치의 그물에 빠지는 국경시장. 기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의미에 따라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대가는 일시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처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기억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기억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독교 신도인 저는 복음을 믿어야 하고 신앙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기억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말하는 것이 기억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타락한 기억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에 돌아가고 기억은 늘어만 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갖고 나갑시다.
특별 출연해주신 김필주, 김태환, 윤다휘, 한가은 배우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상 소설텔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